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주원입니다. 만약 한 나라가 자신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자신의 역사와 문화는 뭐 그랬거나 말거나 말이죠. 그저 땅 덩어리만 거대한 나라가 말이죠. 오늘은 중국이 어떻게 자신들의 비어있는 역사 퍼즐을 맞추고 그 과정에서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특히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가상 시나리오를 풀어보려 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하나의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중국의 역사 서사에 공백이 있다는 가정이죠. 물론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오늘날 중국 영토 전체를 아우르는 한족 중심의 단일하고 일관된 역사 이야기는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여러 왕조와 다양한 지역 문화가 존재했지만 이걸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대한 틀에 끼워 맞추는 건 쉽지 않은 과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나섭니다. 특히 문화 대혁명 이후 흩어져 있던 역사의 조각들을 모아 중화민족이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하나의 통일된 서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내부의 소수민족, 특히 티베트와 신장처럼 문화와 언어, 종교가 완전히 다른 지역과 충돌하게 됩니다. 국가는 이 차이를 국가 통합과 안보라는 논리로 재정의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티베트를 살펴볼까요? 1950년대 중국은 티베트를 점령하며 봉건 사회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력한 통제 정책이 뒤따랐죠. 티베트는 중국 전체 영토의 10분의 1을 넘는 광활한 땅이자 인접 국가와의 국경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많은 비평가들은 이것이 사실상 티베트의 문화를 중국식으로 바꿔버리는 문화적 동화 정책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티베트 지역의 한족을 대거 이주시키고 경제와 사회 기반 시설을 중국 본토와 긴밀하게 연결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자연스럽게 티베트 고유의 언어와 종교적 전통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죠. 티베트 불교 사원이나 문화유산은 중국의 현대 건설 성과, 시를 보여주는 관광 상품처럼 포장되어 교과서나 대중매체에 등장합니다. 티베트의 영적인 가치보다는 중국의 발전상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로 그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신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위구르족, 카자흐족 등 여러 투르크계 민족이 살아온 이슬람 문명권의 중심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1940년대에는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독립국가 형태를 유지하기도 했지만 중국 공산당 정부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신장을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 지정하고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 캠페인은 수많은 위구르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보내거나 첨단 기술을 이용한 감시 체계 아래 두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장 지역의 고유 언어, 이슬람 종교,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극단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회 통제와 재교육 캠페인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심지어 중국 정부는 동투르키스탄이라는 명칭 자체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내세우며 그들의 역사적 기억마저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바탕에는 중화민족이라는 거대한 용광로의 모든 소수민족을 녹여 넣으려는 이른바 동화 정책이 깔려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불교 사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학교 수업에서 티베트어 대신 표준 중국어 사용을 강요합니다. 신장에서는 이슬람 전통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취급되며 교육부터 공공 영역까지 모든 것이 중국의 표준에 맞춰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제사회에서 문화적 말살이라는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런 무리한 정책을 고집하는 걸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는 그 이유를 국가의 이익에서 찾습니다. 첫째는 안보와 영토 유지입니다. 티베트와 신장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을 완전한 중국의 땅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주변 강대국과의 잠재적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를 확보하고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가는 자원과 교통로를 장악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둘째는 국가 통합과 통치의 안정성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거대한 나라를 하나의 구심점으로 묶기 위해 중화민족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을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내야 했던 겁니다. 비어있는 역사적 서사를 국가 주도로 채워넣고 소수민족의 고유성을 하나의 중국이라는 틀 안으로 흡수함으로써 내부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다지려는 전략인 셈이죠. 물론 국제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수많은 외신과 인권단체들이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해외에서 열리려던 티베트나 신장 관련 전시회가 갑자기 취소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는 중국이 자신들의 역사 서사와 정책을 외부 세계에 어떻게 알리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어떻게 관리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가상 시나리오는 중국이 역사 서사의 공백이라는 내부적 과제와 다양한 민족 구성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국가 통합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추진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티베트와 신장의 사례는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국가 전략이 어떻게 충돌하고 얽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창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국가가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